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50편 칼을 든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무당금파가 한 달 가까이 감기 몸살로 인해 가지고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 안 올라온다는 연락이 있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몸은 아직도 개운하게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50편 동영상 칼을 든 사주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고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무당 금파에게도 이제 많은 양반들이 팬들이 있는데 무당도 팬이 있는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말씀드릴 것은 뉴질랜드에서 마누카 꿀을 보내주신 분, 그 다음에 또 하와이에서 초콜릿하고 커피하고 또 와플 재료 보내주신 분,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순무김치하고 포도하고 강화 인삼을 팬이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오늘 50편 칼을 든 사주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이 동영상이 나가고부터 제가 무당금파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를 더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40대 이상부터 상담을 하겠습니다. 30대까지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시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굴곡을 겪어가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인 분부터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상담들이 제가 무당금파가 생각했을 때에 한 6개월이나 1년 뒤부터는 아마 상담 자체를 안 하지 싶습니다. 무당금파의 계획으로 봤을 적에 6개월이나 한 1년 뒤면은 무당금파가 빌어줘야 될 집들, 신도들 그 개념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신도들 위주로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가지 손님을 상담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실 분들은 40대 이상인 분들은 6개월, 1년 안쪽으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무당금파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업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게 업대감이란 부분을 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업대감을 모셨을 경우에 신당을 차리고 이 무당처럼 신당을 모셔갖고 신을 모시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업대감이라는 것은 내 집안에서 금전, 재물을 관할하는 조상이든지 또 한 가지는 벼슬을 관할하는 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나왔던 집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사업가가 나왔던 집에서 사업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인, 경찰, 또 고위 공무원, 이 벼슬을 했던 집안에서, 영의정 집안에서 진짜 벼슬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재산하고 재물하고 명예, 관직, 그거를 이루는 조상님들이 오신 게 업대감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조상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업대감이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신당을 차려가지고 어떤 귀신을 모시고 신을 모시는 게 업대감의 개념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렁이 꿈을 꿨다, 쪽제비 꿈을 꿨다, 뭐 용꿈, 이무기 꿈, 이 업대감에 관련된 꿈을 꾸는데 절이나 타종교에서는 그거를 사탄, 뭐 사불, 뭐 나쁜 거 안 좋은 거를 막 예를 들어서 천도를 시킨다느니 없앤다느니 막 그런지 맞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 좋아지는 가정들이나 안 좋아지는 집안이 많습니다. 수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를 따라야 되나, 내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대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운박이 기도는 이 무당금파가 제자들, 우리 신당에 다니는 신도들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면서 운박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하셔갖고 5일 만에 오바이트에다가 온몸이 아프고 뭐 이렇다 저런 증상이다 막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당금파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하니까 운박이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실 때는 무당급파의 신당의 신도가 되셔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일주일, 보름, 한 달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고 바뀐 변화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들 가운데 운박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3일 기도다, 7일 기도다, 15일 기도는 뭐냐? 내가 21일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21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을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릴렉스 시키고 준비 운동을 하듯이 3일 기도, 5일 기도, 7일 기도, 보름 기도는 21일 기도를 하기 위한 릴렉스 과정입니다. 그럼 1년에 21일 기도를 5번만 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C급에서 B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3년을 거쳤을 때는 분명히 사주팔자하고는 틀린 운명이 바뀐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무당금파도 무당입니다. 무당이 6개월 뒤 1년 뒤부터 상담을 안 합니다. 점을 안 본다 하면은 그거는 멘붕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안 하고 점을 안 봐도 무당으로서의 위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안 한답니다. 이거 운명 바뀐 겁니다. 그러하듯이 운박의 기도를 믿고서 따라 하시는 신도들은 5일 만에 7일 만에 아기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데 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럼 제대로 하게 되면 21일 기도를 1년에 5번, 한 달에 21일 5번을 하고 그 3년이 되면 15번이 됩니다. 누구라도 저주받은 운명, 저주받은 사주팔자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운박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50편 칼을 든 사주팔자, 이게 쉽게 해서 용어로 평관일주입니다. 무당급파가 점을 볼 때에 가장 상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태어난 날, 그거가 일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일주에 의해서 운명이 팔자가 결정이 되는데, 칼을 든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 평관일주를 뜻합니다. 평관일주라는 것은 칼 든 사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0편에서 이제서야 왜 평관일주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평관일주란 양반들이 참 모납니다.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나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서야 평관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주팔자가 뭐냐? 평관일주입니다. 비견일주 괜찮습니다. 육해살 괜찮습니다. 평관일주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평관일주 자체가 성격이 약간 모납니다. 삐딱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다 좋게 봅니다. 근데 평관일주의 핵은 뭐냐? 우리가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둥글둥글하면 잘 굴러갑니다. 근데 평관일주는 이게 모났습니다. 이게 모났기 때문에 잘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사가 잘 굴러가야지 원활하게 살아가는데 턱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고 자극을 받고 안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일주, 내가 평관일주인지 아닌지는 아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만세력을 찾으세요. 인터넷 통해서 만세력을 찾으면은 내 몇 년 이거 생년월일 쳐가지고 이거 치면은 딱 나오는데, 그 평관일주가 여기 적었듯이 갑신, 을류, 병자, 정해, 무인, 기묘, 경호, 신사, 임술, 개축, 임진, 개미, 이 12개가 일주에 나오게 되면 이게 평관일주입니다. 그러니까 평관일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내가 쳐보면 됩니다. 인터넷 쳐보면 만세력을 통해서 찾으시면은 만약 태어난 날에 내가 갑신일주든지 을류일주이든지 쭈르륵 여기 안에 있으면 평관일주가 됩니다. 평관일주라는 건 칼을 든 사주팔자를 했습니다. 제대로 되게 되면 칼을 세상을 향해서 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됐을 경우에 그 칼이 나한테 돌아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살이 된다든지 내가 살인자가 된다든지 나쁘게 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평관일주야, 그러면 직업적으로 뭔 직업을 가져야 되냐? 칼을 쓰는 직업, 옛날에 군인, 경찰, 고위 공무원, 관직,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칼을 찹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더 밑에가 미용사, 더 밑에가 자동차 정비소, 쇠를 만지고, 더 밑에가 음식점의 요리사, 요게 칼을 찬 직업, 평관일주들이 가게 되면은 상당히 순탄하고 원활하게 살 수가 있는 직업에 해당됩니다. 단 하나,
미용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용사들은 칼이나 가위를 통해서 쇠를 통해서 이 머리를 칩니다. 머리카락을.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돼 있냐, 남편을 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미용사 하시는 분들이 남편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 미용사가 칼을 치고 가위를 써서 머리를 치니까 요게 남편한테 영향을 부려서 남편이 직업이 없든지 백수든지 약간 건들건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나 내 자식이 평간일주다 하면은 맨 처음에 군인, 경찰, 고위공무원, 의사, 간호사, 요리사, 셰프,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계통, 이 쇠를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되면은 자기 사주팔자하고 맞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직업을 가질 경우에는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서 계속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양반들은 평간일주에 있는 양반들은 올 100%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는 직업이 나한테 100%인 줄 알았어. 남편이 100%인 줄 알았고 자식이 100%인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올 100%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20, 30%가 부족한 거야. 그 20, 30%를 찾아갖고 또 다른 직업으로 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거기가 또 100%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또 20, 30%가 부족해. 그러면 이게 자꾸만 20, 30%를 찾아서 헤매는 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좋아서 결혼했어. 결혼하고 보니까 좋은 거는 없어지고 20, 30%가 뭐가 부족하다는 느낌 나오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불화가 되고 이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찾았어. 또 그 사람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있다 보면 20, 30%가 또 부족합니다. 그럼 이 양반들은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슬하라, 치성을 하라, 고사하라, 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체의 마인드, 나한테 지금 있는 이 가족, 남편, 아내, 직장, 직업, 이 환경이 지금 나한테 올 100%구나 하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올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또 올 100%가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또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이 탄탄하게 모아지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 불만족,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공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방황하다 범미하다 보면은 이 직업도 땡, 이 직업도 땡, 이 직업도 땡.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허무가 오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칼을 댑니다. 칼을 대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자살을 한다든지 욱하는 성장, 이 편법적인 그 생각, 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살인자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게 평간일주입니다. 요번에 예를 듭니다. 동영상 충분히 보실 분인데 경상도 창원에서 부부가 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무당급한테 마지막으로 좀 보는 게 소원이다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부 흉 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평간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잘난 거 없으니까 꼬랑지 내리고 우쭐대지 마라 했더니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왜 자기네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깔깔대고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 자기는 호인이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모난 성격입니다. 둥근둥근한 성격이 돼야지 잘 돌아가는데 모난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집도 굿을 하고자 했는데 사모님이 여태까지 굿을 많이 했어. 남편은 그 굿땅에 가서 정성을 같이 들여야 되는데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네 한번 해봐. 이런 식입니다. 절대 선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는 남편이 한번 하세요. 무릎을 꿇고 그래야지만이 둥글둥글한 성격 성량을 가져야지만이 평간일주가 풀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일주 평간일주를 잘 보시는데 평간일주가 조심해야 될 건 나쁜 사주 뭔가 다 떠나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식상이라는 기운입니다. 식상은 식신상관입니다. 이 식상이라는 기운이 1년짜리, 2년짜리 운에서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 10년짜리, 20년 동안 대운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갑입니다. 갑신일때에 이 갑은 목입니다. 목 다음에는 뭐냐? 불화입니다. 내가 갑신일주인데 잘 이해하세요. 내가 갑신일주인데 불화의 기운이 와. 불하면 뭡니까? 병오년이 될 수도 있고 병자년이 될 수도 있고 정해는 이 병하고 정이 불합니다. 이 불화의 기운이 오는 그 시기를 식상대운, 식상세운이라고 하는데 이 운이 올 때는 뭐가 치냐? 7살입니다.
7개의 살이 하늘에서 직방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신일주, 을유일주는 이 불화가 불이 오는 시기, 불이 오는 연도에는 죄송한 얘기로 아작이 납니다. 뭘 해도 다 꼬이고 사고 나고 부딪히고 부도 나고 깜빵 가고 다 부러져요. 요번에 울산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 양반이 식상대운 그 시기에 칠살이 치는 해입니다. 동료하고 술 한잔 먹다가 툭 쳤어요.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 양반한테 식상이 친 거, 칠살이 친 겁니다. 그래서 갑신이나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불화의 기운이 있는 해. 병정은 뭡니까? 불화입니다. 불화 다음에는 흑토입니다. 흑토의 기운이 올 때 병정은, 그 다음에 무기는 뭡니까? 흑토입니다. 흑토 다음에 뭐냐? 금입니다. 금의 기운이 올 때 경신은 금입니다. 그 다음 단계 뭐냐? 금 다음에 물수입니다. 수라는 게 임계입니다. 이 수의 기운이 올 때는 식상대운 반살, 7살이 치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을 하면 망할 것이고 뭐 하면은 쉽게 해서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질 때 강간범으로 몰려버린다든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아무런 실수가 없었는데 부러진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편간일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내 사주의 일주가 편간일주인지 아닌지 만세력을 한번 찾아보시고 편간일주다 그러면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언제 식상대운이 오는지 그랬을 때는 덜 피해보고 덜 손해보고 덜 다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다 했을 때는 완전히 칩니다. 서갖고 진짜 목숨 간 사람이 있고 진짜 깜빵 간 사람이 있고 진짜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간일주라면 그것부터 찾으셔갖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 받고 내가 뭐가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부자 집안에 태어났으면 부자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 좋은 시기 안 좋을 때 피해서 덜 피해만 가도 덜 손해만 보고 가도 차곡차곡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힘든 사주 팔자 칼을 든 사주 편관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